조수진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박원순 시장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3년 뒤 대선에 나가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예.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2월에 네. 그 민주당에 당시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 내의 기반을 정말 충실히도 닦아왔습니다. 네. 권노갑 상임고문 등 같은 당의 원로들은요. 네. 틈이 날 때마다 서울시장 공관에 초청해서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들려줬고요. 또 제가 권고문 집에 갔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냈다는 자료집이 하나 있던데 그 자료집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네. 비교해서 책자를 만들었더군요. 아. 이거야말로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올 1월부터 특히 네. 중점적으로 뒀던 것 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여라도 있을 당내 경선에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목에 신발끈이 달려있는 신발을 딱 선물 받는데 활짝 웃고 있는 당선 직후의 모습입니다. 네, 저 운동화를 신고 네. 서울을 걸으면서 유세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운동화가 1등 공신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출근길에 과연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 모습을 직접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정의 일기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정 2기를 준비할 그런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첫 마음 그대로 서울시를 원칙과 기본이 살아있고 또 반듯한 그런 시정으로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받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바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임기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자, 그러니까 조수진 차장은 3년 뒤에 나설 걸로 본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준비는 다 하고 있다.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전에서 다만 네. 차기 대선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이 말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장을 과연 네. 지지했을까요? 네. 지원해 주셨을까요? 서울 시민들이? 그렇죠. 이거는 일단 시장의 재선이 되는 것이 1차적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판단에서 기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당직자들, 당원들 아마 박원순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면밀하게 볼 텐데요. 그러면 3년 뒤 만약 박원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상징적인 건데 배낭을 맨 골목길을 다닌 시장의 이미지,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세월호 참사 때문에 대대적인 거리 유세전이나 로고송 같은 걸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조용한 선거 자체가 그 박원순 당선자의 선거 컨셉이었고요. 또 배낭을 메고 직접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낭 메고 다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면 좀 다릅니까? 어때요? 예, 서울 시내를 저렇게 혼자서 배낭을 메고 네. 홀로 다니면서 온갖 비판도 듣고 이런다는 게 말은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채널A 마지막 인터뷰 때 네. 박원순 시장 가방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좀 열어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많은 시민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메모지, 편지 네. 이런 것도 들어있었고요. 네. 먹거리도 들어있었고요. 네. 또 먹을 것도 들어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워낙 돌아다니다 보면 힘이 들기 때문에 먹거리며 또 편지며 또 선물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소탈하게 소통하는 시장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이제 정몽준 후보인데 정몽준 후보의 이미지가 어떤 좀 재벌의 어떤 수직적인 권위적인 리더십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대조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그 나옵니다. 장면도 저 굉장히 장면은요? 그저께 상황이죠. 바로 이제 하루 전날에 송파에서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세 중간에 16분간 침묵하면서 팻말만 들어보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6분 16명의 실종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보통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이슈를 좀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국민들한테 계속 반복하고 싶겠죠. 그런데
16번가 침묵 시위를 한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새누리당 후보들 중에는 이런 것 잘 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이런 기획력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요. 네. 이 1990년대부터 참여연대라든지 또 희망제작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업을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모두 성공시켰다.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네. 시민들을 파고들 수 있는 그 최적의 어떤 전략을 끄집어낸다. 네. 네, 바로 보이는 타요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돈을 덜 들이고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웃음을 줄 수 있는 전략. 예, 바로 그런데 이게 박원순의 브랜드라는 겁니다. 저런 전략이나 이런 작은 기획력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일단은 박원순 시장은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수용해서 실천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나의 특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소통을 잘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건 지금까지 이제 누구나 어느 정치인이나 선거를 치를 때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이벤트를 찾을까? 그러면서도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줄까 하는데 그런 기획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앞서가는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배낭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네. 박 시장에게 이번에 놀란 거는요. 네. 배낭에 뭐가 들었습니까? 시민들이 물어봤더니 네. 어떤 그 공원에선가요? 배낭을 열면서 여기 도시락이 들어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사줬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이렇게 조용하게 내조를 합니다. 네. 네, 자기 일이 있는데요. 내조는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정몽준 후보 측의 잠적설을 일거에 네.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기보단 잘 기획해서, 그렇죠. 자, 도시락 하나 배낭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메웁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사라졌다라는 비판을 피해갈 겁니다. 이거 누가 기획해서 써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자연스러운 건가요? 누가 써주고 뭐 가르친다고 네.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 네. 혹시 박원순 시장님 이 방송 보시고 이거 써준 거 아닌데 이거 진심인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반대쪽에서 시각을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바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계속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 등에 참석해보고 또 사회를 알아가면서 네.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그 네. 동아일보에 실렸던 것과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네. 박원순 시장 광고가 달랐어요. 동아일보 광고에는 네. 박원순 시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나는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다. 네. 정몽준 후보 측에서 계속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안보관이 불분명하다고. 그런데 나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네. 또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도 존중합니다라는 네.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신이 중도층까지 껴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자, 그러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라고 부담이 없을 수 없거든요. 자, 저희가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 피부과 논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니까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박원순 시장의 서민적 이미지와 부인의 외모가 너무 안 맞는다. 어떻게 저분이 뭐 그런 그러니까 시가 서민적인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미지보다는 좀 도시적이고 화려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왜 선거운동에 같이 참여하지 않느냐. 네. 잠적설도 나왔고요. 성형설도 나왔고요. 막판에는 무슨 그 유대균 씨와 네. 뭐 관계가 있다는 온갖 소문까지 나왔는데 네. 결국 좀 부인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혹시 시장직을 네. 수행하면서도 혹시 불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의혹들을 얼마나 명쾌하게 잘 극복하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네. 구체적인 의혹이나 네. 의문에 대한 답 자체보다 네. 뭔가 언밸런스가 있는, 뭔가 안 맞는 듯한 이미지 네.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가 혹시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일부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겠죠. 본인이 좀 더 명확하게 나서서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면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담 요인 하신 것이 이제 일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네. 이런 메시지가 결국은 정몽준 후보의 공격의 빌미가 됐었죠. 시장이 열심히 네.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정몽준 후보는 자신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네. 결국 저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본인이 어떤 이명박 전 시장이 했던 무슨 개발
어떤 토목사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걸 시민이 직접 실천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에서 네. 더 말을 들고 나온 것인데 네. 그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일하지 않는 시장이 네. 되겠다고 그럼 네.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그 임기 동안 대체 뭘 한 거지 이런 좀 공격을 받아오기도 했었죠.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보수 정당은 아버지의 이미지죠. 나라를 지키고 돈을 벌어오고. 근데 그 진보 정당은 이제 어머니 이미지처럼 아픈 곳을 닦아주고 끌어안아주는 역할인데 세월호 전국 때문에 어머니 정당의 모습이 굉장히 유리했던 국면이 좀 형성됐었거든요. 자, 과연 3년 뒤 대선 때도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인지는 박원순 시장 스스로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격차를 맛봤던 정몽준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어떡합니까? 연말까지 정몽준 의원, 아니, 전 의원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그 정전 의원이 7선 의원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쉴 네.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이라든지 어떤 네.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이 총선 등에 떨어지면 미국에 그 공부를 하러 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조지타운 대학을 많이 가는 의원들이 많아서 네. 조지타운 대학을 그 조대 분교다 이런 얘기가 조대 있습니다. 분교요. 예. 네네. 조선대학교의 조대 워싱턴 분교쯤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대선까지는 만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합니다. 네. 정몽준 전 의원이 바로 이 점을 착안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요, 네. 좀 제3세계 국가 가서 아. 어떤 좀 아들과 같이 가거나 해서 네. 좀 봉사활동이라던가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네. 임하는 그 좀 경험을 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몽준 후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네. 안타까웠던 것은 굉장히 글로벌한 감각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본인의 어떤 개발 전략 이런 것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좀 장점을 내보이지 못한 네. 게 아쉽고 오히려 보수 후보라면은 저는 또 재벌이라면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전략이라고 해서 네. 나는 이렇게 가진 게 많은 만큼 책임지고 또 포용하고 이런 네.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 심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네. 이걸 다 가질 수 있나 네. 이런 또 반발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정몽준 후보가 좀 네. 보수 후보로서 좀 포용하고 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나은 네. 한 행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정몽준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아들의 글 때문에 당선 후보가 된 수락 연설하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네. 돈도 많고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저 사람이 저렇게 펑펑 우는 거 보니까 우리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면모가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련하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자, 뭔가에 채우는 역할 하는 것에 대한 숙제가 좀 정몽준 후보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몽준 전 의원 말고는 이른바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계열의 대권 유력 후보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은 3년 뒤에 누굴 후보로 내는 거죠? 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네. 이제 정몽준 전 의원이 워낙 상처가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두텁지 않은, 가뜩이나 두텁지 않은 대선 후보군의 세피를 수혈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바로 이번 그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이 된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네. 또 원희룡 전 의원 같은 네. 사람을 다시 대선 주자군으로 편입을 시켜서 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결국 경기도, 제주도 지사로 뽑힌 두 젊은 의원들이 대선 후보군에 바짝 다가선 건 사실인데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